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은 뉴욕 시장 호조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SEC와 코인베이스 소송 심리권에서 이 법원이 코인베이스 측에 손을 들어준 것 역시도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으로 9월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또 4분기에는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챙겨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 재판부가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시장 규칙 제정 요구를 거부한 미 SEC는 이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에 대해 이의제기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후 SEC와 코인베이스는 각자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제3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SEC가 명확한 이유 없이 규칙 제정을 거부한 것은 암호화폐 분야의 잘못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다시 안전하게 돌려주는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 공식적으로 내달 출범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추진하는 디지털 자산 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또 영업 종료 거래소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하는 모습으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이제는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재단과 또 영업 종료 거래소 간의 이용자의 자산 이전 협의, 이것들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또 도이치뱅크 등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를 채택해서 해외 송금을 개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들은 거래 속도를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국제 송금에서 좀 느린 속도와 높은 비용으로 어려움을 그동안 겪어왔었습니다. 특히 고객들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블록체인 혁신이 기존 시스템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결제 방식을 잘 제공됨에 따라서 많은 은행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7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511만 6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 이더리움입니다. 0.26% 상승하고 있네요. 35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77% 상승하고 있네요. 788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셀로 28.77% 상승하고 있습니다. 91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게이머코인 25.23% 상승해서 139원. 온종일 상승세 보이고 있는 세이 23.79% 여전히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614원의 가격입니다. 델리시움 18.22% 상승해서 279원. 마지막으로 블러 12.41% 상승하고 있네요. 326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UX링크 8.55% 하락하고 있습니다. 834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7.6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12원의 가격입니다. 룸네트워크 5.97% 하락해서 78.72원. IQ 5.26% 하락하고 있습니다. 8.689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랠리 5.1% 하락하고 있네요. 8.331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셀로 28.3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이머코인 26.13%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세이 역시도 오늘 온종일 상승세입니다. 23.79% 상승하고 있고 캐디너 독스월드 11.64%, 델리시움 18.6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예언가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와,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어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에서 말씀해 주셨던 에이다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방송 이후로 거의 10시간 사이에 무려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딱 가격 부근 0.38에서 0.39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보여줬어요. 진짜 예언을 너무 대단하게 해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전문가님? 솔직히 뭐 맞춘 것 자체는 그렇게 좋긴 한데,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거를 말씀드렸긴 했지만 그 위쪽 얘기도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더 위로 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반매도나 3분의 1 매도를 안 하셨을 것 같고, 네. 마침 지금 비트코인이 65,000달러 찍고 나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딱 이 에이다 어제 말씀드린 그 구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매도하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게 좀 아쉽고. 아쉬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맞췄긴 했지만 근데 제가 너무 위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네, 비트코인이랑 이렇게 연결을 못 시켜드린 게 그게 좀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전문가님을 잘 따라오시고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이비행기방에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도움을 얻어 가셨을 테니까 지금도 이 방송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 잘 따라오시도록 오늘 역시도 이렇게 방송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인 밈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해요. 어떤 것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밈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오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사실 2달 전까지만 해도 네. 좀 밈코인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요? 전문가님께서?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신경정도 버리고 그랬었는데 네.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밈코인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시가총액이 좀 많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시가총액이 높으면 그래도 뭐 장난으로 만들었다 해도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한번 매매도 적용시켜보고 네. 뭐 그렇게 했더니 이게 또 차트에도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고 네. 그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 밈코인은 정보도 중요하지만 차트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특집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기대를 해주실 것 같네요. 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사실은 밈코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역시도 그동안에는 밈코인 못 믿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모두 오늘 방송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집을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더 이상은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을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내가 가지는 고민들 또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전부 우리 예언가이신 도스트라다무스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계시는 종이 비행기 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들 쭉 봐주실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준비되어 있는 밈코인 특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이 원래는 상위 종목이었던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준비하려고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평소에 승부수 코너에서도 많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오늘 특집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라도 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의 방향성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도훈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방송들 어느 선까지 가격선을 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다시 재방송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은 개구리 페페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해요. 준비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페페 차트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화면이랑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선 차트를 보면 지금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노란색 추세선을 보시면 정확히 추세선대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네. 네, 이 저점 2개만 딱 이었었으면 이 다음 최고점은 무조건 알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고점을 이었을 때 그 다음 저점을 예상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도 예상할 수 있었고 여기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구간은 무조건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네. 왜냐 예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고 매물대 구간이고 추세선이 정확히 이어지니까. 그래서 차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추세선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추세선대로 안다면 또 뭐를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0.0121달러 이 부근에서 무조건 저항받을 거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최소 0.0069 혹은 0071 이쯤까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면 0.0038 시간이 지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요? 네. 하방이 되게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매도를 약간 하거나 아니면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야. 하지만 시장가가 아니라 이 윗구간에서 0.0121
하지만 이 구간을 뚫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뭐 보면 하나, 둘, 이 파동이 크게 나왔잖아요. 봤으면 파동이니까. 네,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가 한 파동, 두 파동이에요. 그러면 A, B, C든 뭐 그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할 때 필요한 네. 임펄스 1, 2, 3, 4, 5든 결국에는 이게 두 개 파동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 이 아래에서든 여기서든 크게 올라올 수가 있다. 네. 어쨌든 지금은 3파동이 나왔거든요. 3파동이 나왔고 여기 지지도 받았고 이 부근에 RSI 다이버전스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 추세선을 뚫고 네. 전 고점을 뚫는다면 이거는 아마 전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이 구간에서는 숏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지만 전 고점 약간 위에다가 손절을 걸어놓고 네. 그런 다음 이 손절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야 돼요. 네, 바로 바꿔서 이 구간 전 고점 구간까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수익 창출. 그리고 반매도는 이 부근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0.0176 정도. 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아 보여요. 아래, 위. 아래, 네. 위. 네. 그래서 페페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밈코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개구리 코인인 페페에 대해서 설명을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강아지 코인 도그위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주황색 선 있죠. 네. 이거는 고점끼리 이은 거예요. 고점 두 개. 그리고 그 아래는 빨간색 선인데 저점 하나, 둘, 세 개를 이은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었으면 여기에서 멈출 거란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네. 작도만 제대로 해봤으면은 저렇게 네. 추세선만 잘 그었으면은 네, 추세선 긋는 법을 알았으면 이거는 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고점끼리 이었을 때 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하락 쇠기 형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쇠기의 상단부를 이렇게 뚫어준 것 같은데요? 네, 음. 하락 쇠기를 네. 뚫으면서 최근에 그 폭등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건,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세기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승세가 정말 무시무시할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진짜 저렇게 높이 올라가 줬네요. 도그웨이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네. 확인하면 좋을 게 여기서 웬만하면 5개의 파동이 나오거든요. 하락할 때. 네. 5개의 파동이 나오는데 이때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애매하긴 해도 네. 결국 가격이 떨어졌지만 RSI는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상승 다이버전스로 봐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 이 추세선 안에서는 하락 쐐기형 상방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2.469 네.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저항받을 확률이 높은 게 이 추세선 두 개가 겹치고 저항 두 개가 그리고 전고점이랑도 이렇게 약간 차이 나고 그리고 예전 매물대 지지 저항 구간 이 구간이랑도 많이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반매도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위로 올라와서 전 고점을 뚫거나 아니면 전 고점을 못 뚫었지만 이 구간에서 내려와서 지지를 받는다면 네. 이때는 무조건 매수 구간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 위프는 꽤나 좋다고 보고 있어요. 차트적으로도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었던 강아지 밈코인 도그위에까지 들어봤는데요. 또 이번에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팝캣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번 또 팝캣의 차트도 같이 살펴볼까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 네, 240분. 네, 240분봉으로 봤을 때 이런 네. 식으로 이어져요. 저점이 이 구간이 약간 애매했거든요. 보시면 이 구간에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다 추세선대로 흘러갔고 그러면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둘 다 그어보면 돼요. 우선 네. 이렇게 그어봐요. 이렇게 그어본 다음에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다시 하나 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 두 개가 그어지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유효한 추세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삼각수렴이 나왔는데 네. 삼각수렴이 나온 이후에 여기를 돌파하고 네.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이 전 고점을 못 넘기고 네.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고 해도 이 추세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 매수 구간이라고 했죠. 네. 네, 그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약간 튀어나왔어도 네. 이 구간에서 결국 지지를 받는다면 이렇게 폭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폭등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네. 네, 올라가고 있고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1.15달러 네. 이 구간까지는 올 거고 시간이 좀 약간 지났다. 그러면 1.21달러 이 정도까지는 와서 여기서 크게 저항을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A, B, C로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뚫고 쭉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 엘리어트 파동의 임펄스 파동으로 네. 5파동까지 발음 네, 네,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뚫었다면 일단 이 상방 돌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 다음에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 지지를 받고 또 한 파동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네. 그래도 하락은 대비해야 된다. 이 구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온다면 0.848로 이쯤에서는 무조건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네. 네. 하지만 이 구간이 또 뚫린다면 0.61달러 이 구간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린 구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네.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 이 팝캣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고양이 코인들의 기세가 또 새롭게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원래 그동안에는 강아지 코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바이누도 그렇고 도지 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이 점령한 세계를 고양이가 이기겠다라는 이름으로 나온 종목입니다. 캐디노독스 월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캐디노독스 월드 역시 준비되셨으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우선 좀 장기적으로 그어봤는데 구간에서 저점끼리 이었더니 정확히 네. 지지를 한 6번을 받았어요. 오, 네. 5번 지지 받으면은 이제 차트상 그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근데 웬만하면 네. 2개만 딱 이렇게 이어져도 오.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6개가 그려졌군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신뢰성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했더니 네. 최고점에 하니까 약간 튀어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2개 추세선을 이은 다음에 오늘 자료는 강한 상승세도 보였네요. 네, 맞아요. 네.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렇게 기다렸으면 네. 여러분들은 0.003달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0.008달러에서 정확히 매도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하락 추세를 이때부터 벗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간부터 여기서 삼각수렴을 만든 다음에 상방 이탈하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쭉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고 걷다가 전 고점도 뚫은 상태인데 그래서 약간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서 네. 네, 올라가면서 한 0.07, 0.007 이쯤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 네. 예전에 멈췄던 구간이고 피보나치 비율도 여기선 찍어보면 네, 0.236 구간이죠. 그래가지고 이 구간까지는 올 확률이 높다. 하지만 오. 최고점까지 찍어주면 정말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반매도 구간으로 하고 그리고 최고점
네. 이 구간을 올매도 구간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캐디노 독스 월드까지도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강아지 코인들 말씀해 드렸잖아요. 베이비 도지 역시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베이비 도지도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왜 하셨을까요? 베이비 도지가 갑자기. 어머, 네. 베이비 도지는 무슨 일일까요? 그러게 원래라면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하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선 위에 상단을 돌파해줬네요. 네, 이 구간에서 원래 하락을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뚫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저렇게 하락 추세로 그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삼각수렴처럼 힘을 모아가고 있었던 걸로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웨지로도 그릴 수가 있었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딱 삼각수렴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삼각수렴을 이렇게 그었으면 여기서 뚫는 순간 이 전 고점, 전전 고점 이 구간을 뚫으면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원래 숏 포지션을 들어가는 게 좋지만 삼각수렴에서는 웬만하면 그거를 조심하는 게 좋아요. 삼각수렴에서는 원래 대처법이 이 전 고점 혹은 전전 고점을 뚫었을 때 시장가 롱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아래에서는 시장가 하락 포지션을 숏 포지션을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제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긴 했지만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네, 삼각수렴대로 본다면 이렇게 해서 결국 0.00000 2호까지는 가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반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분석을 쭉 해주셨는데요.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함께 그리는 방송을 했었다 보니까 추세선 같이 그리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쭉 보시면서 함께 추세선 그려 나가시는 연습하시면 밈코인 역시도 이렇게 추세를 읽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럼 우리 다음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이제는 어떤 코인이 더 좋은 코인인지 왕중왕을 가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도훈의 승부수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우리 살펴볼 종목은 월드코인 그리고 델리시움 되겠습니다. 월드코인부터 가격 볼게요. 네, 월드코인 7.64%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51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델리시움입니다. 델리시움 역시도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1% 상승하고 있네요. 27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이제 얼굴 인식 기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으로 확장과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오늘자로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델리시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신규로 상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이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왕중왕으로 보고 계시는지 차트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차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월드코인을 본다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지지 두 개 받은 게 보이시죠? 네. 이 두 개 받았을 때 이었으면 그 다음 여기 지지 받을 것도 알았을 거고 네. 걷다가 여기서도 원래라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 한 번에 하방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끝낸 다음에 또 하락을 했고. 기존에 이제 하락이 쭉쭉 이어졌었군요. 네, 그런 다음에 또 상승을 했는데 그 추세선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추세선만 본다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하방 이탈해서 아래로 내려가는가 보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 구간에서도 다른 식으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추세선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고점이랑 고점을 이었을 때 네. 그리고 저점이랑 저점을 이었을 때 이거는 하락 쐐기형이 나왔어요. 네. 하락 쐐기형이 나왔고 거래량이 원래는 이렇게 줄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한 번에 쭉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 구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구간에서도 박스권 안에 있었거든요. 네. 그 하락 쐐기형 여기서도. 근데 이 구간에서 RSI를 보면 상승을 했어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RSI 상승. 자, 하락 쐐기형 나왔을 때 웬만하면 마지막에는 3파동에서 5파동. 이때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히 그렇게 나왔고 현재는 아래에서 이렇게 놀고 있지만 네. 결국에 저기를 돌파해 준다면 지금 돌파해 준 건가요? 이 정도로는 아직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더 중요할까요? 네, 마감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하고 걷다가 이 전고점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군요. 확실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로는 페이크가 많이 나오거든요. 걷다가 무엇보다 여기가 신뢰성이 많이 없는 게 이 구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이 알고 보니까 이걸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다시금 이제 상단을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만약에 이 추세선이라고 하면 네. 네, 여기에서 저항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금은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방 추세선에 있긴 하잖아요. 아직은 네.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를 피보나치 비율을 찍어보면 대충 현재 가격이 0.786, 0.236 이 구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올라와 준다면 웬만하면 618 아니면 382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네. 그 구간이 여기 매물대 구간도 몇 개 겹쳐가지고 그래서 월드코인은 좀 올라갈 확률도 높지만 네. 올라간다고 하면 5,408 이 구간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뚫고 6,100 이상으로 간다. 네. 이러면 그때는 좀 매수를 생각을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이 상승 추세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왔던 게 다 페이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김으로. 네, 지금도 매수가 그렇게 완전 나쁘진 않지만 네.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러면 1,900원 혹은 좀 이렇게 하락했을 때 1,700원 정도 네. 이 구간에서 매수를 고려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월드 같은 코인 AI 코인인 델리시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델리시움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것도 원 차트로 가져왔어요. 음. 원 차트로 가져왔고 이 구간에서 고점끼리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항이 완성되다가 네. 이 구간에서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았어요. 하지만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정확히 이 구간을 안 닿고 올라갔죠. 네. 그렇다는 거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네.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으면 또 다른 추세선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추세선을 이었을 때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한 만큼 올라갈 네.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간이 또 다른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 그 구간이랑 겹쳤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원래 저항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 않고 한 번에 쭉 올려줬어요. 그래서 상방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어제 25%를 올렸던 거죠. 그저께도 22% 올렸고. 저렇게 강한 힘으로. 네. 하지만 그 네. 다음에 이 지지 이은 거 있잖아요. 네. 이 구간이 길게 와가지고 결국 정확히 저항을 받았어요. 네. 이 구간에서. 음. 추세선을 그었다면 네. 여기 뚫는 순간 이건 상방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위쪽 281원 정도에서는 웬만하면 반매도를 했을 거예요. 최소한. 왜냐하면 저항 받을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만 그었어도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 미리 하지만- 알았으면은 수익을 저렇게 볼 수 있었다. 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음. 지금 여기 약간 뚫고 나서 네.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려왔을 때 이 구간 236원 이쯤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네. 또 한번 여기를 뚫어준다면 이거는
아직 바닥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최소 478원 그리고 535원 네. 이쯤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네, 있고 피보나치를 찍어본다면 그 구간이 딱 532원 정도가 0.59 그리고 방전에 말씀드린 구간이 0.618 구간이라서 네, 이 구간을 반매도 매도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약간 내려갔을 때. 어쨌든 AGI는 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AI 코인인 월드코인과 델리시움 중에서는 델리시움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어떤 것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은 수이 그리고 세이 되겠습니다. 수이부터 가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수이는 7.34%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28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이입니다. 23.79%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61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수이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잡는 수이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런 걸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솔라나가 급등했었던 2021년과 유사한 패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이는 오늘자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디파이 섹터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탈중앙화 금융에 좀 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나온 블록체인입니다. 수이와 세이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 목표하는 바와 지향하는 방향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세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쫙 몰려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계 뭐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월스트리트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세이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수이를 솔라나 잡는 수이를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수이 먼저 봐볼게요. 네. 이것도 원 차트고요. 네. 이 저점끼리 이런 식으로 이었으면 길게는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그어졌어요. 그리고 그 한 몇 달 전, 네. 몇 달 전도 아니고 한두 달 전, 그때까지 하락이 지속이 됐잖아요. 네. 그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때도 좀 하락 쐐기형으로 나왔는데 이 추세선에서는 저항, 저항, 저항 거의 한 3번을 받았고 이 한 추세선에서는 지지, 지지 이것도 좀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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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5번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추세선이 유지되면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쭉 내려가서 핑크색 추세선에 닿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할 수 있었던 건데 근데 정확히 이 구간을 뚫으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뚫으면 지지가 된다 했잖아요. 네. 이 구간에서 약간 저항을 받는 척하면서 한 번에 뚫고 그다음 이 구간에서 지지를 약간 받으면서 리테스트하고 네. 한 번에 쭉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우선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추세선 저점에서. 그러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한 만큼 네. 위에다가 붙여넣으면 이 구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구간도 뚫었잖아요. 뚫었다면 또 그 위쪽에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네. 그랬더니 정확히는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진 않았지만 약간 아래에서 저항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구간도 피보나치 비율을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거의 0.382, 0.236 이 구간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구간에서 내려온다면 뭐 여기 0.382 구간인 거의 한 2,230달러 혹은 여기 이런 매물대 구간보다 약간 위인 2,140달러 이 구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고 그런 다음 떨어진다면 또 2,010달러, 2,010원이네요. 10원에서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죠. 만약에 뚫는다고 하면 핑크색 추세선까지 갈 거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온 게 크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위는 좀 지금 당장은 저항받을 것이 두껍군요. 네, 지금 당장은 좀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이를 한번 봐볼게요. 네. 세이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방 세기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RSI는 약간 비슷하거나 올라간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것도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추세선 저항을 뚫으면서 한번 떨어졌고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추세선 구간에서. 이때부터는 상승 추세로 변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일단 추세선이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요. 그런 다음 복사 붙여넣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 692원까지는 올라갔다가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하락해서 47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다음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알트들은 좀 이런 추세선 같은 거를 한 번에 뚫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직은 바닥이니까 피보나치 비율을 또 찍어 봤을 때 이 구간을 뚫는다고 하면 한 966원 그리고 1123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매물대 구간 저항을 받았던 구간보다 약간 아래인 965원 이 구간을 반매도 구간으로 잡고 그리고 이 구간 755원 이거는 시간 지나면 어차피 올 테니까 여기는 3분의 1 매도 구간이고 또 올라갔을 때는 한 1270원 정도 이 구간을 올매도 구간으로 하면서 이 구간까지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그냥 이 코인을 보기보다는 다른 코인 위주로 이렇게 보는 걸 좋게 보여요. 근데 그 구간까지만 먹는다고 해도 어쨌든 2배는 먹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수위와 세이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지금은 세이가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은 IQ와 온도 파이낸스 되겠습니다. IQ 먼저 가격을 살펴보러 갈게요. 네, IQ 5.04%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8.709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도 파이낸스 되겠습니다. 8.48%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1,062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IQ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볼 자체가 뇌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이 되는 탈중앙화 지식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민주화를 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또 같이 비교해볼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비들이라는 라벨링된 주소가 있습니다. 그 라벨링한 주소가 온도 파이낸스에다가 110만의 USDC를 이체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준 것으로 보여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두 가지 중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IQ 먼저 봐볼게요. IQ는 지금 원차트로 보고 있어요. 원차트로 보고 있고 이때 당시 고점이랑 이렇게 이었을 때 이 또한 고점이 내려가고 저점이 내려가는 하락 세기형 폴링 엣지 패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정확히 나왔고요. 그렇게 돼서 이 구간부터는 상승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더블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더블 다이버전스란 여기서 저점 3번이 이런 식으로 갱신되면서 RSI도
잠시만요. RSI도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더블로 나오는 걸 말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는데 저점을 지켜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는 추세선이 만들어진다. 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어디다 하냐. 이전 차트에서 가까운 곳. 네. 이 구간에서 2번 저항을 받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무조건 와서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약간 아래긴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올라와서 저항을 받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는다면 14.8 이 구간까지는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추세선, 흰색 추세선을 긋긴 했지만 이 추세선은 그렇게 신뢰성이 좋지 않은 게 한 번밖에 저항을 안 받았잖아요. 네. 이 구간도 약간 애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저항받은 건 없고 그래가지고 이 구간보다는 약간 아래인 14.9, 14.8 이쯤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 네. 이 구간도 피보나치 비율을 해보면 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0.618 구간인 14원. 네, 이 구간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올라갈 확률도 높지만 네. 길게 보면 네,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아직 박스권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약간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는요? 네, 온도는 그 USDT 차트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상승하다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서 저항 4번, 5번 받았던 구간을 네. 정확히 뚫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면서 추세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0.8682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다고 해도 보면 여기서 하나, 두 개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에는 3파동 혹은 C파동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도는 네, 저는 생각보다 이거를 좋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내려간다고 하면 네. 좀 한 이런 추세선 2개가 겹친 구간 0.62 구간에서 네,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2가지 종목 중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예언해 주신 도스트라다무스 김도훈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종이 비행기방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9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